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한국 문제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연 공정할 것인가, 정직할 것인가,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우려가 기후에 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주제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 가운데서 가장 이 온라인판 톱이 투표자 수를 매시간 공개하겠다. 그리고 투표 관리관 26만 명 모두를 한국인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럼 그동안 관리자 가운데 한국인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선거는 한국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 관리에 중국 사람을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런 의문이나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지 않습니까? 투표자 수를 몇 시간 공개하겠다. 지금까지 다 공개를 해왔지 않습니까? 발표 투표자 수를 공개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기에 이제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다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한마디 옳은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 때 처음으로 투표소별로 매시간 투표자 수를 공개하고 매시간 투표 개표 사무원 국적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어떻든 선관위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할 만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관위 측이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투개표 사무원 국적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웃음이 나오는 거죠. 자기 나라 선거에서 중국인이 와가지고 관리를 하는 법이 어디 있냐 이야기인 겁니다. 2013년 재보궐선거 때 시범 도입된 사전투표는 선거를 치를수록 투표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이제 저는 제야 H님과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4년부터 2024년 보궐선거까지 전부 다 선거를 분석했지 않습니까? 이게 완료가 된 거죠. 그리고 2013년부터 시작해서 이전 선거, 2012년부터 선거도 대부분 다 분석이 끝난 거죠. 그 2017년 19대 대선 때 26.06%였던 이게 발표 사전투표율입니다. 2022년에는 36.93% 발표 사전투표율인 거죠. 그 이제 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꽤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어떤 이익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마침 2020년 10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5년 동안 줄기차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음모론자라고. 선거는 음모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선거는 과학입니다. 과학. 왜냐하면 선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선거는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지 간에 공정선거를 했든 불공정선거를 했든 간에 선거는 최종적으로 숫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음모론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숫자는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도 남을 정도로 5년 동안 이 선거 문제를 규명하는데 전부를 다 바쳤는데 여기 19대 대선 때 사전투표율 발표 사전투표율이 26.06%, 2022년 또 20대 대선의 36.93%가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 발표 사전투표율이 부풀려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풀려져 있습니까? 발표 사전투표율 이꼴은 실제 사전투표율을 더하기 뻥튀기가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뻥튀기를 어떻게 만든 겁니까? 사전투표율의 일정 %만큼을 업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투표소별로 발표한 데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올해는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10년을 분석해 보면 발표 사전투표자 수 이꼴은
실제 사전투표장에 온 실제 사전투표자 수 더하기 실제 사전투표자 수의 일정 부분을 올려준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선관위 측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발표한 게 실제 한 거에다가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올려준 걸 합쳐 가지고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음모론자는 이런 이야기는 쓸 수 없는 게 수학을 음모론 대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는 과학의 영역인 거죠. 마치고 나면 다 숫자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인들이 대부분 다 받아들이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결과라는 것은 이제 본인들이 치룰 수 있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역대 대선 사전투표율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투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발표. 이걸 이제 이번에 또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발표하는 거하고 발표 안 한 거 뭐가 문제가 있냐 얘기죠. 이 발표 사전투표율 밑에 동일한 비율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실제 사전투표율이 밑에 있는데 발표 사전투표를 올려준 거란 말이에요. 더해준 게. 그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실제 사전투표율도 추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더해준 여러분들 사전투표율도 다 시간대별로 다 찾아낼 수가 있고 후보별로도 다 얼마나 부풀렸는지 사전투표자 수 이렇게 뻥튀기한 사전투표자 수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한국이란 사회가 이제 거짓말이 좀 성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짓말 사기도 심하고 조작도 심하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게 이제 활약의 꽃을 피운 것이 이제 선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이상 뭐 지금 이야기 안 돼가 별로 바꿔질 게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일단 선거가 공정하려면은 사전투표장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 가지고 종이투표지를 위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끝까지 이제 선관위가 다 거부한 거고 그다음에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중간에 뭐 그냥 포기해버린 거고 종이투표지가 정품을 인정하는 과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종이투표지가 진짜 투표장에 온 사람이 넣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 없다란 것을 떠나가지고 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진실함 같은 것이 너무 없어진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냥 우기고 그냥 거짓말하고 닥치고 입 다무라고 하고 당신은 음모론자고 이름 욕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5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그렇게 그냥 뭐 작심하고 여러분들 싸울 그런 연배도 아니고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싸워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은 오늘 대문짝 만화가 또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거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난 10년간 사전투표자 수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자 수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실제 사전투표자 수 더하기 실제 사전투표자 수의 일정 %를 더해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가짜표 진짜 가짜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내일 모레 선거니까 뭐 더 이상 제가 이 문제 별로 거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5년의 세월을 다 흘려보낸 겁니다.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 책임져야 될 몫이 있겠지만 5년 동안 다 흘려보냈고 어느 정치인 하나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선거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고 다 여러분들 정치인들마다 눈치 보기에 바빴고 남이 해주기를 바랬고 일부 여러분들 정치계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5년 동안 헌신적으로 뛰었습니다만 뭐 별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누누이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저마다 책임을 나는 별로 없다 나는 노력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한국당을 벗어날 수 없는 한 그것이 수반되는 비용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은
이런 유튜브들이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다른 나라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터키도 가볼 수가 있고 아르헨티나도 가볼 수 있고 오늘도 소개하겠지만 남아공도 가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는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거가 형식화된 나라가 어떤 여러분들 진로와 항해를 겪어가게 될지는 굉장히 이렇게 너무나 확연하게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뭐 전문가들한 사람들이 무슨 저출산이 어떻고 뭐 대학 입시 제도를 개선하면 어떻고 뭐 무슨 뭐 세금을 깎아주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형편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아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5년 동안 사전투표지가 정품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하나 찍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무슨 당일 투표로 합시다. 사전 투표로 합시다. 그건 뭐 옛날에 많이 했지만 이제 뭐 그런 이야기조차는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5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다시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가장 간단한 그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만 찍을 수가 있으면 막을 수 있는 일을 그거 하나 해결할 수 없이 5년이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와가지고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가 그냥 상징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 현재의 선거를 상징하는 것이고 한국인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고행의 길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이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소에서 표를 여러분들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하면서 거기에다가 이게 정품입니다. 이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거 여러분들 하나 못한 채로 가면서 지금 뭐 누가 이기겠다 이런 거 보면은 내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참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